사람이요, 의심받은 짓을 자꾸 이렇게 하면, 한 번 하면 괜찮은데 자꾸 하면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국회에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 특위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뺐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좀 됐지요. 근데 민주당에서 어제 이 개헌과 관련한 의총을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지방 분권과 개헌에 힘 모아 달라 이런 걸 하면서 여당이 설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의총에서 어제 했는데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야당이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을 뺀 거는 좌편향 논란이 일어서 저도 한번 소개를 했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들의 개헌안과 일치하는 거였죠. 현 정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자문위원들을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시안을 만들어 봐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거는 현 정권의 의도와 일치하는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현 정권의 핵심들이 그 자문위원들에 관여해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헌안이 자문위원안이 되도록 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당이 반발하고 전문가들은 시장 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 개헌안은 사회민주주의로 오해될 수가 있다. 앞에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라는 말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앞에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소시알 데모크라시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4시간 뒤인 10시 반쯤에 민주당이 다시 자료를 내고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조항이 많다 보니까 착오로 그렇게 잘못 빠져서 대변인이 원내 대변인 재윤경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재윤경이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키로 했다라고 했으면 이게 실수로 뺀 게 아니라는 것은 바뀐 말의 의미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자유 삭제를 뺀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개헌안은 논란이 되었던 자문위 개헌안과 상당한 부분 일치했는데요. 그 민주당 개헌안에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경찰 군인에 한해서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했고 공무원이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상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매우 확대 해석해서 그들이 이 부분을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공무원 노조가 이제 파업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공기관에 일보러 가면 파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업무 안 합니다 하게 생겼습니다. 또 민주당 개헌안에는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는 조항도 들어갔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좌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재윤경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 내용을 강화하고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될 듯 하다라면서 토지 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강남 투기판도 하나 잡지도 못하고 빌빌 사는 사람들이 헌법에 이거 넣는다고 잡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토지 공개념 꿈만 같은 소리 하라 그러십시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정권의 고위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 근처라도 갔는지요. 자, 이 정권의 고위직들이 전부 여러 채의 집들을 가지고 있고 빛과 번쩍하게 호화주택에 살면서요. 별장 같은 데 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토지 공개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똘마니들로 하여금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시켜줬고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고 그걸 거의 받아가 거의 똑같이 민주당이 확정을 하려고 한 거죠. 또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다가 부마항쟁, 5.18, 6월항쟁, 촛불 등을
촛불혁명 등을 언급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정작 야당에서 관심이 있는 권력구조나 선거제도는 또 다시 논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개헌 특위에서 자문위원들이 안을 만들었을 때 당시 여당은 그것이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고 하더니만 결국 자기들 안이 이 좌편향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들의 안과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85에서 90%가 일치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은 여야 사이에도 이견이 없다면서 6월 지방선거 때 지방 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 개헌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상당수의 광역도지사들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이 지방 분권에 찬성하는 부분에 이 캠페인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당은 이들로 하여금 적의 술수에 말려서 이 당의 정체성을 혼란을 빚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또 하면 이 당적을 박탈하고 공천을 안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라고 했는데 이 일에는 관심도 없고요. 한마디로 권력구조 개편에 개헌하자고 김성태 대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헌을 하는 여당의 꼼수를 저지시키겠다라는 부분에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여당이 힘이 빠져야 권력구조 개헌이 될 수 있어서 결국 개헌이라는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고 앞으로 한 2년간은 개헌 안 하겠다 생각하고 여당이 죽을 판이 되어서야 개헌 논의를 하자고 빌 때 권력구조를 다 개편하겠다고 할 때 한번 해볼 수 있나 해야 될 사람들이 또 개헌 문제에 이런 개헌은 아닌 이런 개헌을 하자고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대가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명시하자라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촛불혁명이 잘 된 거냐라고 했을 때 다수의 국민들은 거기 참가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했던 부분이 우리가 했던 의도가 관철되지 못했거나 지금 와서 보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잘못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관여해서 뒤집었던 걸 전부 헌법 정신에 담는다면 이 나라는 혁명으로 점철된 그런 나라로 지금 헌법이 이루어져 왔고 자기들끼리 한국의 좌파, 종북, 진보 운동권들의 정신만 이 나라의 정신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이 나라의 헌법 전문 정신과 어긋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면 김정은 이렇게 사진을 불태우는 사람이나 인공기를 불태우는 사람은 아주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저는 한국당에 정말로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당이요. 어떤 종류의 개헌이든 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일체의 개헌에 동참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권력 구조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그걸 말할 때가 아니고 여건의 청약에 말려드니까 나중에 안 돼 보세요. 개헌이 어차피 안 됩니다. 안 됐을 때 한국당이 안 된 책임을 다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요런 개헌 하지 말고 이런 개헌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다음에 한국당 너네에 소속된 광역기초단체장 의원 상당수가 공감을 했던 개헌안 아니냐. 지방분권. 이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요. 이렇게 개헌에 앞장서서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도 매우 비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요. 여야가 내는 개헌에 대해서는 초연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여당이 중심이 되는 개헌에 대통령이 거기 찬동을 해서 그걸 갖다가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에도 저는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먼저 개헌안을 낼 수 있겠지만 그 청와대의 개헌안을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 앞에 밝히고 그 부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여당이 더 찬동을 하는 쪽으로 가는 수순을 밟아야지.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 자문위원을 갖다가 자기들 사람으로 넣어놓고 그 사람들이 사전 합의된 대로 청와대와 여당이 합의된 안으로 자문위원 아니라고 띄우고
여당은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거기에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렇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당들을 불러놓고 너네들한테 힘이 더 갈 거니까 여기 찬성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정말 공정한 개헌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잖아요. 지금 5.18을 런니부터 시작해서 다 문 대통령이 지난 5.18 행사에 작년에 갔다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한국당이 보여야 될 명확한 자세는요, 너네들 중심에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담겨 있는 그런 개헌안에 일체 응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당분간 권력구조도 개헌도 안 해도 되니까 개헌에 응하지 않겠다. 앞으로 개헌을 언급하기만 하는 우리 당의 당적을 가진 의원, 지자체, 광역기초단체장 의원들은 전부 다 공천을 박탈하고 당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이 개헌 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요, 세종시에서 시도지사와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서 개헌은 시기가 문제일 뿐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후보가 개헌을 하겠다고,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문제만 모아가지고 개헌을 하면 크게 정쟁이 생길 필요도 없다라면서 말을 아주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처음에서 나왔던 개헌은요, 현행 문재인 대통령이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강력한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개헌 이야기였지요. 지금 당신들처럼 한마디로 이념적인 요소들을 헌법 전문부터 각 분야에 짜다로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기 위한 개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헌을 갖다가 지방선거하고 굳이 연결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얹어서 이겨버리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솔직히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제천이나 물양에 불이 났을 때 그 소방서가요, 다 도소방본부 관할입니다. 중앙관할이 아니라. 중앙소방청은 형식적으로 있죠. 그런데 잘 됩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일 축제니 행사니 연일 쇼를 하기 위해 당선만 되기 위한 행태로 보여주기식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만 한번 보세요. 지하철이 어디 가면 서울시를 앞으로 이 올해 안에 어떻게 바꾸겠다고 여러 가지 토목 건설 사업 보여주는 사업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서울로라고 해가지고 고가도로를 갖다가 막아버리고 걸어다니게만, 요즘 거기 이 추운데 몇 명 걸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또 심지어 기본소득제니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그냥 돈을 나눠주겠다고 1,800억 예산을 쓰겠다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실시했는데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분권을 더 나눠준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한국당 먼저 집구석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